김진호는 평소보다 늦은 시각에 집에 도착했다. 거실은 조용했고 서율은 이미 방 안으로 들어간 듯 보였다. 테이블 위에 무심히 놓여 있는 서율의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새 알림을 표시했다. 진호는 무심코 시선을 돌렸다가 화면에 뜬 단어 하나에서 걸음을 멈춘다. 블랙로터스.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일반적인 메신저 알림이 아니라 보안 설정이 된 비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특유의 아이콘이 떠 있었다. 진호는 손대지 않으려 했으나 알림 미리 보기로 짧게 드러난 문구가 눈을 붙잡았다. 내일도 같은 시간 맞죠? 진호는 잠시 멈춰선 채 문구를 해석하려 했다. 단순 업무 관련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그 애플리케이션은 보통 사적인 대화에 사용되는 종류였다. 서율이 이런 앱을 깔아둔 것조차 처음 알았다. 그는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뒤집어 놓고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서는 서율이 이미 잠든 듯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진호는 서율의 얼굴을 보며 일단 의심을 접어두려 했지만 알림에 박힌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서율은 평소처럼 바쁘게 출근 준비를 했다. 진호는 티나지 않게 그녀의 행동을 관찰했으나 휴대폰을 다루는 모습에서 불안정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잊으려 할수록 메시지의 문구는 더욱 선명해졌다. 결국 진호는 직장 동료 박성우에게 점심시간에 조심스럽게 상황을 털어놓았다. 박성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은 뒤 데이터 복원업체를 알고 있다며 연락처를 건넸다. 삭제된 기록도 파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진호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진호는 퇴근 후 집에서 서율이 샤워하는 사이 휴대폰의 백업 기록을 컴퓨터에 연결했다. 죄책감이 없지 않았지만 단서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불안은 더 커질 것 같았다. 복원 프로그램이 작동하며 삭제된 기록 목록이 화면에 떠올랐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비밀 채팅방이었다. 진호는 마우스를 움직여 일부 복원된 대화들을 확인했다. 날짜는 최근 한 달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었고 블랙로터스라는 상대는 서율에게 특정 장소를 반복적으로 제안하고 있었다. 진호는 단순한 잡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메시지 중에는 오늘은 조심하세요. 누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서서히 확신을 굳혀갔다. 이 알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서율은 누군가와 비밀리에 연락했고 그것은 의도적으로 감춰진 관계였다. 진호는 복원된 기록을 USB에 저장하며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이상한 알림은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 분명한 사건으로 변하고 있었다. 김진호는 복원한 대화 기록을 반복해서 읽어보며 구체적인 단서를 찾았다. 메시지 속 그 카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한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그는 서율의 일정과 이동 경로를 대조하기 위해 그녀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최근 한 달간의 이동 경로가 타임라인으로 펼쳐졌다. 진호는 재생 버튼을 눌러 날짜별로 영상을 확인하며 서율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냈다. 서율은 그날 회사 근처에서 회의가 있었다고 했지만 실제 영상은 전혀 다른 지역의 카페 앞에 차가 정차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카페는 서율이 전혀 언급한 적이 없던 곳이었다. 영상 속 서율은 주변을 경계하듯 주위를 살피며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진호는 이 행동이 단순한 외근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만남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카페의 위치를 내비게이션 기록과 지도에서 추적하며
서율이 반복적으로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날짜는 메시지의 대화 패턴과 거의 유사하게 맞아떨어졌다. 다음 단계는 카페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었다. 진호는 평일 오후 잠시 시간을 내어 직접 그 카페를 방문했다. 카페는 조용한 주택가 사이에 위치한 작은 독립 카페였고 손님은 많지 않았다. 진호는 매장 구석에서 커피를 주문하며 점장에게 자연스럽게 서율에 대해 물었다. 점장은 서율을 안다며 가끔 혼자 와서 노트북으로 작업하거나 상담 같은 대화를 나누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 말은 진호에게 확신에 가까운 충격을 주었다. 서율은 이곳에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 진호는 점장의 말을 바탕으로 서율이 앉았던 자리를 추정해 보았다. 그 자리 근처에는 작은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는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녹화 영상을 요청했지만 점장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이유로 제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분은 늘 같은 시간대에 왔어요 라는 말을 덧붙였다. 진호는 그 말 속에서 일정의 규칙성과 누군가와의 반복적인 만남을 확신하게 됐다. 그는 카페 외부로 나와 주변 주차장과 인근 골목길을 살피며 새로운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카페 주변에는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고급 세단 한 대가 있었다. 차량 번호판은 부분적으로 영상에 포착되었지만 식별이 가능해 보였다. 진호는 휴대폰으로 번호판을 확대 촬영한 뒤 일단 귀가했다. 그는 차량 번호를 조회하기 위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잠시 후 차량 등록 정보가 전달되었다. 차주의 이름은 임도현. 이 이름은 이전에 복원한 메시지에서 언급된 적은 없었지만 서율과 이 차량의 일정이 이상할 정도로 일치하고 있었다. 진호는 이 단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서율의 비밀스러운 행동과 연결된 중요한 조각이라고 판단했다. 그날 밤 진호는 방 안에서 서율을 바라보며 자신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의심은 사실로 변해가고 있었고 이제 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했다. 김진호는 확인한 차량 번호와 차주 이름 임도현을 기반으로 추가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임도현의 직업과 소속 회사를 확인했고 금융회사 본부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인 직장인보다는 외부 활동이 많은 포지션이었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외부 업체와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정보도 함께 제공됐다. 진호는 서율이 속한 회사와 임도현의 회사가 업무적으로 접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찾아봤다. 두 회사는 최근 대규모 데이터 보안 관련 협력 건을 논의 중이었다는 기사가 떠올랐다. 이 정보는 서율이 요즘 외근이 잦아졌다는 그녀의 설명과 미묘하게 연결되었다. 진호는 서율의 직장 동료인 지영에게 조심스레 정보를 물었다. 그는 단순한 궁금증인 척하며 서율의 외근 상대가 어느 업체인지 확인했지만 지영은 외부 협력 업체가 여럿이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서율이 최근 몇 달 동안 외근이 잦았고 일정도 이전과 다르게 불규칙해졌다는 점을 시사했다. 진호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한 업무 변화인지 대화 기록과 연결된 행보인지 판단하려 했다. 그는 일정 목록을 받아 가상의 동선으로 대조해보며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냈다. 동선 분석 결과 서율이 방문한 시간대와 임도현의 차량이 포착된 시간대가 거의 일치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다. 진호는 확신을 얻기 위해 임도현의 SNS 계정까지 추적했다. 계정에는 일상 사진뿐 아니라 커피잔, 창가 자리,
카페 내부 등을 촬영한 이미지가 여럿 있었다. 진호는 그 이미지들을 확대해 카페의 인테리어와 비교했고 서율이 출입했던 카페와 동일한 공간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날짜까지 맞아떨어지는 게시물들도 있었고 이것은 단순한 업무용 장소, 공유 수준을 넘어선 반복적인 접촉의 증거였다. 진호는 사진과 영상을 정리해 타임라인을 구성하고 두 사람의 움직임이 평균 34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겹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두 사람이 업무 이상의 접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여전히 결정적인 장면은 확보되지 않았다. 업무 미팅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진호는 서율의 외근 장소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그는 서율이 평소 사용하는 일정표와 복원된 메시지의 날짜를 다시 비교하며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시간대에 주목했다. 그 시간대는 특정한 요일과 거의 겹쳐 있었고 진호는 이를 기반으로 다음 외근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 진호는 그날 자신도 반차를 내고 일정을 비워두었다. 그는 특정 카페와 그 주변을 다시 방문하며 서율의 움직임을 직접 확인할 계획을 세웠다. 이제 의심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움직임, 시간대, 장소가 모두 정교하게 맞물린 결론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진호는 서율과 임도연을 둘러싼 비밀이 단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구조를 가진 사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점점 더 선명하게 인식하게 됐다. 그는 다음 단계에서 직접 확인하게 될 장면이 무엇이든 그로 인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될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김진호는 서율과 임도연의 다음 만남이 예상되는 날짜에 맞춰 카페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했다. 그는 차량 안에서 위치를 조정해 카페 출입구가 한눈에 보이는 각도로 자리 잡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시작될 무렵 서율의 차량이 카페 앞에 천천히 멈춰섰다. 서율은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카페로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며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진호는 그 장면을 카메라로 빠르게 기록했다. 그리고 10여 분쯤 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카페 맞은편 도로에 모습을 드러냈다. 세단에서 내린 남자는 진호가 번호 조회를 통해 알아낸 임도연이었다. 임도연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주변을 관찰하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는 마치 익숙한 장소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카페로 향했다. 서율은 이미 창가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임도연은 그녀를 발견하자 곧장 그 자리로 걸어갔다. 두 사람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한 뒤 노트북과 서류를 꺼내놓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업무 회의처럼 보였지만 진호가 확보한 정황과 일치하는 점이 너무 많았다. 진호는 감정적인 판단을 피하기 위해 두 사람의 행동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기록했다. 그는 창가 테이블에 놓인 서류의 형태, 노트북 화면의 구조, 두 사람의 좌석 배치까지 촬영하며 자세히 분석하려 했다.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은 카페에서 자리의 방향을 바꾸며 시야에 가려지는 상황을 만들었다. 진호는 테이블 옆에 놓인 작은 가림막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자 카페 외부에서 창문 각도를 이동해 관찰을 이어갔다. 서율이 노트북 화면을 임도연 쪽으로 완전히 돌리며 무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화면에는 문서가 아닌 메시지가 오가는 인터페이스가 잠시 비쳤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밖으로 이동했다. 진호는 멀찍이 서 뒤따르며 그들의 다음 목적지를 확인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다. 공원 벤치에 앉은 서율은
진호가 본 적 없는 굳은 표정이었다. 그녀는 무엇인가를 설명하듯 손짓을 섞어가며 말했고 임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한 표정이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서율의 표정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고 임도연은 간헐적으로 주위를 살피며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진호는 두 사람의 동선과 자세를 기록하며 공원 주변을 천천히 이동했다. 그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일정 거리를 유지했지만 중요한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러던 중 임도연이 갑자기 시선을 돌려 뒤쪽을 바라보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의 눈은 진호가 있는 방향을 향했고 순간적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스친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임도연은 곧바로 표정을 바꾸고 서율에게 짧은 무언가를 말한 뒤 휴대폰을 확인했다. 상황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고 진호는 자신이 더 깊은 사건의 한가운데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실감했다. 김진호는 공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본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확보한 사진과 영상을 정리하고 전문 분석 업체에 자료를 전송했다. 분석가들은 영상 속 임도연의 주변 관찰 패턴이 일반 직장인의 행동과는 크게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정 위치에 도착했을 때 먼저 주변 반경을 확인하는 습관, 누가 자신을 따라오는지 파악하려는 시선 이동 등이 반복적으로 포착되었다. 분석가는 이런 행동이 과거 사설, 정보업체 출신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감시 회피 동작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진호에게 또 다른 의문을 던졌다. 단순 업무 관계로는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었다. 훈련된 사람의 움직임이라는 결과를 확인한 진호는 서율이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건에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는 대화 기록에서 발견된 "오늘은 조심하세요. 누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같은 문구가 실제 위협과 연관된 것인지 다시 분석했다. 문구들은 명확히 누군가의 감시나 접근을 경계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었다. 진호는 서율이 혹시 모르는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율의 최근 상태를 떠올렸고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잠시 혼자 있을 때 보였던 불안한 표정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다. 다음 날 진호는 서율의 회사 건물 근처에서 수상한 남성을 목격했다. 남성은 서율이 출입하는 시간대에 맞춰 건물 주변을 서성였고 진호를 발견하자마자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시선을 피하며 이동했다. 남성의 행동은 임도현과 비슷한 주변 탐색과 감시 회피 패턴을 보였다. 진호는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남성이 골목으로 사라질 때까지 움직임을 추적했다. 하지만 그는 금세 인파에 섞여 자취를 감추었다. 이 사건은 진호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서율이 단순히 감정적 문제로 누군가와 연락한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위험한 상황 속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확실해지고 있었다. 그는 서율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서율이 사실을 제대로 말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확보한 자료들을 모아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정리했다. 정리된 자료에는 서율의 이동 기록, 블랙박스 영상, 카페 방문 패턴, 임도연의 SNS 내용, 그리고 의심스러운 남성의 영상이 포함되었다. 진호는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서율과 임도연을 둘러싼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협박 또는 정보 유출 사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그는 서율의 안전이 더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상황을 더 지켜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호는 서율을 직접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했다.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은 배신이 아니라 위험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었고, 진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깨닫고 있었다. 김진호는 더 이상 상황을 미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주말 오전 서율이 외출 준비를 마치기 전에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로 그녀를 불러냈다. 서율은 예기치 못한 만남에 당황한 듯 했지만 진호의 표정이 단순한 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듯 긴장된 자세로 자리에 앉았다. 진호는 자료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카페 방문 기록, 의심스러운 메시지 일부, 그리고 임도연의 사진까지. 서율은 하나씩 시선을 옮기며 손끝을 떨기 시작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율은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궜다. 그녀는 몇 달 전 회사에서 발생한 기밀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건 당시 서율의 업무 계정이 해킹 대상에 포함되었고 내부 조사팀은 서율을 관찰 대상자로 분류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공식 조사팀과 별개로 회사는 외부의 사설 정보 분석가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그 인물이 바로 임도연이었다. 서율은 자신이 유출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후보였지만 해킹 시도가 반복되며 의도치 않은 위험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임도연은 회사의 공식 문서에서 제외된 비공식 조사팀의 일원이었고 서율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직접 접촉을 시작했다고 한다. 서율은 처음엔 이를 회사의 비밀 유지 조항으로 생각하며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킹 시도는 더 정교해졌고 서율은 협박성 메일까지 받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에서도 누군가 정보 유출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식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서율은 자신이 누구에게 믿음을 줘야 하는지 혼란스러웠고 결국 임도연이 제안한 비밀 채팅 앱으로 계속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진호는 이야기를 들으며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안도의 감정이 동시에 뒤섞였다. 그는 임도연이 단순한 사적인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 보호라는 명목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서율이 느꼈을 공포와 혼란을 생각하자 무조건적인 비난을 할 수 없다는 판단도 들었다. 서율은 진호가 목격한 공원에서의 만남이 자신이 받는 위협의 최신 경로를 임도연에게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임도연에게 실질적 도움을 요청했지만 동시에 진호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진호는 상황이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조직적인 위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다. 그는 임도연과 서율 둘만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도리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진호는 즉시 자료를 정리해 경찰과 전문 보안팀에 제보하자고 제안했다. 서율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진호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이 사건은 부부 사이의 비밀이 아닌 세 사람이 공동으로 맞서야 할 실제 위협으로 성격이 완전히 전환되었다. 김진호는 서율과 함께 정리한 자료들을 경찰 사이버 수사팀에 제출했다. 임도연 역시 합류해 사건의 구조와 유출 경로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해킹 시도 로그, 반복적으로 등장한 IP 대역, 서율이 받은 협박성 메시지, 카페 주변에서 관찰된 차량 패턴 등이 포함됐다. 수사팀은 자료를 검토한 뒤 즉각적인 정식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 이는 단순 개인 사생활 문제가 아닌 기업 보안과 연계된 범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먼저 블랙로터스라는 아이디의 실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서버 로그와 금융거래 기록,
통신 데이터 분석을 병행한 끝에 아이디 뒤에 숨은 실제 인물과 연관된 단서가 드러났다. 해당 인물은 과거 정보 수집을 전문으로 하던 소규모 조직의 핵심 멤버였으며 최근까지도 유사한 의뢰를 받아 활동한 기록이 있었다. 경찰은 그의 아지트로 사용된 사무실 위치를 특정했고 내부 감시망이 약해진 시점을 포착해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색 과정에서 서율의 개인정보 관련 파일과 그녀의 회사 네트워크 구조가 정리된 문서들이 발견되었다. 이는 서율이 단순 표적이 아니라 조직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조직의 자료는 불법 취득한 정보들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내부 공모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었다. 사이버 수사팀은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유출 경로를 역추적했고 회사 내 특정 인물이 외부와 접촉한 기록을 발견했다. 임도연은 경찰 조사에 협조하며 자신이 서율과 만나야 했던 이유, 그리고 비밀 접촉이 불가피했던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내부 조사의 비공식 책임자로 사건을 추적해왔지만 정식 보고 체계가 아니었기에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서율은 회사의 정식 보호 조치 아래에 놓이면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참여했다. 그녀는 유출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접근 기록들이 해킹으로 발생한 것임이 밝혀졌다. 진호 역시 남편의 위치를 넘어 사건의 핵심 증언자로 역할을 수행했다. 조직의 주요 멤버 상당수가 검거되었고 남은 인원들도 체포영장이 발부되며 사건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경찰은 이 조직이 다른 회사의 정보 유출 사건에도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조사하며 수사를 확장했다. 수사 결과는 명확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으며 모든 조사는 정상적인 절차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김진호와 서율, 그리고 임도연은 각자 역할을 다한 채 이제 다시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흔적은 단순한 범죄 해결 이상의 무게를 남기고 있었다.